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님 추모사업회 제2차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정사 회주님이신 원법큰 스님 동참하셨습니다. 정대훈 큰 스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큰 어르신입니다.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원이 사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용봉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님 추모사업회 회장님으로 수고를 해주시는 전 단국대 부총장이신 송화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동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최창호 회장님과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금당 대종사께서는 청소년기에 불교에 입문하셔서 평생을 상구보리 하교 중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불교정단학교인 보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불교 사상을 교육하셨으며 불교연수원을 설립하셔서 산간불교를 대중 속으로 설파하시는 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직원, 즉 선생님과 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정도로 학교 경영을 다시는 바와 같이 철저히 하셨고, 그리고 우리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끝까지라는 우리 교훈 아래에서 우리 열정과 자비로 학생들을 정말 잘 지도하셔서 훌륭한 인재를 기르셨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어린 새싹들을 길러야 한다는 교육적 신념으로 보문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시어 평생을 중등교육에 금당 선생님의 현창 사업을 추진해 주신 송화섭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체의 문화계, 학계, 사계의 여러 인물들을 지도하셨던 우리 노스님 이야기를 제가 하려니까 떨려서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학계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는 우리 종단의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파가 저 금강산 유정사와 그 법맥을 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총무원에 있는 법륜사가 거기와 여기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인도와 여기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불이성 법륜사입니다. 그 불이성 법륜사에 우리 스님, 우리 노스님의 스승이었던 법운 대륜 대종사의 이사들이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사장님도 오셨고, 우리 태고종은 종합불교 선과 교를 합하고 요즘은 연불선 같은 정토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쪽보다는 주로 참선을 통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이치에 잘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 남방불교 수행체험, 북방불교 수행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재산을 갖고가는 자량을 삼고 있는데, 그 자량들이 살펴보니 저희 은사스님의 스승님이신 용봉 노스님, 문화 교육자가 아닌 불교인 이재복을 조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내용을 출가 수행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불교학 연창과 현실 인식. 제가 이제 금당 이재복 선생님의 저기 보면은 특히 이제 사학 보문학원을 세우잖아요. 거기서 보문학원을 세우며라는 글에서 53대 이제 제라단입니다. 이 글에서 금당은 탐내고 선내고 어리석은 길 위에서 벗어나 정토기현을 이상으로 불성을 믿고 지혜를 체득하며 자세를 신철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연마하는 배움터가 될수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발언과 함께 권학위님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네, 금당 선생의 대장경 강의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구성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괄호로 해서 한자를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원문을 또 넣어서 그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성과 학문성을 같이 지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 발표는 금당 이재복 선생님의 교학사상. 금당 이재복 선생은 교육자로서 남다른 자취를 남겼습니다. 1963년에는 충남 최초 보문고등학교의 학생 상담심을 열고 카운슬링을 통해 학생의 고민 상담과 진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복 선생이 보문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서클 활동을 개방적으로 육성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플라톤에서 이재복 선생이 전집에서 플라톤의 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은 이 관점을 보시에다 적용을 해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덕목만이 아닌 어떤 보편성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으로 저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또 이제 거꾸로 저희 같은 이제 불교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집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상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현장 속에서는 어땠을까? 쉽게 말하면 글자로서 만나는 거지 실제 어떤 인간으로서 만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용봉 스님이 왜 위대하냐? 그거는 뭐냐면 당대의 최고 그 정신적으로 위에 있었던 석전 스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다. 석전 스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다.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느꼈던 그런 것들이에요. 문명이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불교 개혁과 관련해서 그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활불교, 결국 이제 제가불교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여러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드러나야 사실 한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만해와 석당의 조선불교 근대화 노력이 어떻게 금당 이재복 선생님을 통해서 개신되고 실천되는지 그 사례를 상세하게 언급한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당께서는 초파일과 성도조를 중요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1964년 최초의 성도절 기념 법회를 7일 동안 행하셨고 그 주제가 육바라밀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시의 법회 자료를 통해서 금당이 육바라밀을 중요시한 까닭 내지는 보시와 인욕 외에 나머지 네 바라밀에 대한 입장은 어떠했을지 유추할 수 있을지. 그 전집에 보면 전집이 거기에 보면은 황의동 교수님께서 회고처럼 적어 놓으신 데 보면 학교 경영이 어려워서 넘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경영이 뭐 어떻게 어려우면 학교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지. 그때 당시 견관흥 스님이 그 여의도에 선학원을 하고 계시고 그 직지사의 조실 스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물려주는 문제를 진짜 그 고민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재단을 받아서 현재까지도 그 학교 운영이 약속한 대로 그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 동창회에서도 그것을 제거해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법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지금 지적한 학교는 분명히 이주봉님의 발의에서 그것이 세워지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논의는 되고 있고, 예. 그러나 확실하게 진전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시와 이력으로 줄이더라도 이재복 선생만의 무슨 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었으면 또 늘렸을 거예요. 근데 마침 뭐 이렇게 당신만의 관점을 엿볼 수가 있어서 주제를 2개로 줄였습니다. 석전 스님으로부터 아마 6년 동안 그 화엄경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쭉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랫단계고 최고 높은 단계가 화엄경이라 그 화엄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강의 내용도 조금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꽃밭도 결국은 뭐냐면 화엄사상을 가지고 모든 걸 관통하고 있어서 내적으로는 선사사항이지만 아마 그 교학적으로는 화엄을 가장 높게 두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좀 했습니다. 풍부한 정신적 자산으로 만들어내기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발표자와 논평자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사계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과연 의롭지는 않은 분이었었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든 것이 용해되고 또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나가서 선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의 여러